청와대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셨어요? 그 신문사 계실 때 뭐 DJ를 좀 찬양하셨나요? 저는 이제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까지 했죠. 예. 평민당 총재 시절에 예. 평민당 출입 기자의 자격으로 예. 만나게 됐어요. 그 동교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밥상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궁금해요. 네. 아침에 같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석간이니까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중심이 되고 또 다른 이제 유수한 언론 기자들이 와서 아침밥을 같이 먹어요. 그때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드시는 게 아니고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있고 측근들하고도 있고 그래서 한 10명 사람이 정도가 이제 같이, 예. 아침 식사를 해요. 이게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또 영광이기도 하죠. 그죠? 아무나 못 그럼요. 앉죠. 그럼요. 근데 기자들이 대개 옆자리에 앉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대통령께서 총재께서 예. 젊은 기자들하고 이제 예. 그 차를 마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오늘처럼 이렇게 차를.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젊은 기자들에게 젊은 기자들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근데 인생의 책이란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뭔가 이 무슨 말씀인가 네, 싶네요. 무슨 예. 말씀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생의 책 아마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아놀드 토인베가 쓴 역사 연구입니다. 예.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 가지고서 세계 고금 동서에 유명한 위인들과 역사를 풀어놓은 책인데 그 책 제목은 봤지만 대충 훑어는 봤지만 인생의 책이라고 생각한 기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게 재미없을 뻔했는데 딱 저는 그 책이 알고 보니까 제 인생의 책인 거예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시골교회 목사였던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밑줄 긋게 한 책이 그 책이에요.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하고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 주시면서 밑줄 그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엉터리로 막 그었지 안 맞으려고.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신문 기자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연쇄춘추라고 예. 나중에 편집국장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읽으니까 이 책에서 막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엉터리를 그었던 밑줄에서 뜻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나중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기자 생활을 예. 제가 5년을 했거든요. 제적당하고 뭐 이제 어려운 시절 겪고 졸업장 넘는 저를 이제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이라는 분이 예. 그 외에 벌교 출신입니다. 그분이 기자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5년 동안 그걸 하면서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을 보면 기사가 써지는 거예요. 나중에 중앙일보 정치 전문 기자가 됐거든요. 예. 그때 또 역사의 연구 책을 보면 정치판을 취재를 쫙 하고 그 책을 쫙 보면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제가 암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예. 15번 이상 읽었을 예.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책을 함께 한 사람이 만난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인생의 책을 함께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어느 날 정말 파란만장한 역전 끝에 예. 꿈에 그리던 청와대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 2001년 8월 1일에 그 아침 편지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신문 기자 생활을 이제 평생 했는데 예. 그것도 사회부 기자 한 3년 하고 예. 나머지는 정치부에서만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인연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모든 연설문, 기고문, 회견문 써드리는 책임자, 그게 연설 담당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2001년 그때가 청와대 계신 청와대에서 한 2년 넘게 일을 했던 계신 시점입니다. 예.
근데 그분을 모시고 연설문을 쓰는 일이 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예.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우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글을 써드리는 그 보좌관인데 그분이 당대 최고의 문필가예요. 독서량이 또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예. 기억력 예. 이거 아주 엄청난 분이에요. 예. 철두철미하시고 예. 그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왜냐면 원고 없이 애드리브도 몇 시간 동안 하시는 분인데 그럼요. 그런 분한테 원고를 만들어 드리기는 얼마나 그럼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예. 그리고 이분이 원고를 써드리면 말씀을 안 하세요. 간타 붙이고. 칭찬도 안 하고 질책도 안 해. 이것도 숨막히는 일이에요. 아니 글을 갖다 드리면 예. 수고했어, 뭐 잘 썼어, 이것 좀 예. 고쳐. 예. 정 마음에 안 들면 뭐 호통을 치시던가 해야 예.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1년을 갔어요. 1년. 근데 그분 성품은 말씀 안 하시면 좋다 이 말씀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서 예. 또 칭찬하면 그 다음에 잘못할까 봐서 무서운 분이에요. 예. 근데 딱 1년이 된 다음에 예. 고도원 비서관 저를 불렀어요. 예. 1년 만에 처음 부른 겁니다. 예. 네. 요즘 연설이 좋아요. 1년 만에. 제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몸이 막 날아가는 것 같고 모든 피로가. 어쨌든 예. 그 생활을 하니까 역시 칭찬 아껴야 되는 게 맞네. 1년 만에 칭찬하니까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가정을 갖추면서 제가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그 칭찬 받고 그날은 날아가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굳어지는 거예요. 다. 나중에 고개를 못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아 그래요? 그 눈하고 손만 남아서 예. 내가 3시간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이 연설문 쓰고 죽어도 좋겠다. 연설문은 그 당시에 얼마 만에 한 번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사가 많았죠. 부지런하시잖아요. 예. 거의 매일 쓰는 거예요? 거의 매일 행사가 있죠. 제가 그래서 저희가 커피 자판기라고 그랬어요. 넣으면 또르르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제가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약에 의존했지, 약에.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네. 우리는 사실 부러운데 그런 데 계시면. 제 아내는 그래서 아니 청와대 가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영광 아니에요. 사람 죽게 됐노라고. 그때 시작한 것이 이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몸은 좀 살아났는데 그래도 머리는 어느 순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 이해하세요? 예. 뻥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예. 워낙 중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래서 머리 뻥 터지기 전에 바늘구멍 하나 내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예요. 연설문은 이제 뭐랄까 역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물건이고 철두철미해야죠. 그런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거는 제가 책 읽고 밑줄 그었고 독서 카드 만들어 놓은 거 가운데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예. 거기 코멘트 붙이는 거니까 이게 저를 숨통을 살리게 하는. 물론 이게 나중에 저에게 또 명상을 하게 하는 도구가 됐지만은 그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어떤 그렇죠. 도구가 돼요. 예. 뭐 놀이이기도 하고 예. 봉사이기도 예. 하고 이게 이제 아침 편지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